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은 팔렸다? 근데 현재 왜 안 될까? 저는 매출을 바로 올리는 거는 진짜 저는 이건 확신해요. 사장님 몇 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 바꾸면은 매출 2배, 반절 바꾸면 안 올라. 장사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과 용기를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맥형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살리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에 나왔는데요. 오늘 컨설팅 하려고 하는 매장은 앞에 있는 반월가입니다. 이곳은 단원구에 좀 메인 상권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업종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사람들이 유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점 찾아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만 이행을 사장님이 제대로 하시면 매출이 오른다라고 확신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님 만나 뵙고 저희가 준비해온 솔루션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사장님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요리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성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오픈한 지 3개월 차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의 부재로 인해서 좀 고민이 많아서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고민 때문에 한번 신청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 자리였는지. 일단 제가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에서 쭉 살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지리를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이 골목 자체가 이제 먹자 골목이어서 고깃집이나 술집 같은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참 기회가 되면 들어가면 좋겠다 했었는데 마침 전에 술집을 운영하셨었고 괜찮은 가격에 나왔어가지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크게 손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방 시설이나 이런 것도 크게 세이브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이 얼마에 나와 있었어요? 맨 처음에 1억 2천 정도에 나왔었는데 조율해가지고 9천 정도. 적은 권리금은 아니네요. 이 상권 자체가 권리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야장도 합법적으로 다 필 수 있잖아요. 특별한 제지는 없고요. 여기는 야장 같은 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더 들었는지. 공사비 같은 경우는 한 5천 정도. 뭘 바꾼 거예요? 이제 저런 TV 디스플레이. 대형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저런 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한번 달아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런 걸 달았고 특별한 내부 인테리어나 외부 익스테리어를 바꾸지 않았지만 대신에 간판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인식이 좀 새로운 가게 오픈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판에 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다치 형태의 오픈 주방은 원래 네, 기존 형태 그대로. 지금 매출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저번 달 기준으로 하면 1900. 저희가 거의 한 2주 동안 거의 합숙하듯이 해서 반월가를 연구했거든요. 저희만의 솔루션이 아니라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진규 대표 PPT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형을 따라서 창마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진규라고 합니다. 창마는 내 닉네임이 아닌데 좋습니다. 우선은 운영하고 계신 이제 대표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매장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제가 4명까지 알 수는 없지만 네이버로 찾아보고 반월가란 이름에서 받았던 생각들이나 찾을 수 있던 정보들 가지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PPT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반월가 자체가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안산에 살았어서 고잔동에 술 먹으러 많이 왔었고 일단 고잔동 내에서 가장 술 많이 먹는 야장이 깔리는 라인에 있다 거. 번화가 중심지에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CGV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조금은 중요하게 봤어요. 별거 없는 지역에 그냥 하나쯤 있는 가게 앞 영화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안 놓치고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GV 앞에 있다는 걸 두 번째로 드렸고 세 번째는 천편일률적인 매장들만 있는 게 아니고 꽤 나름 다양한 업종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를 세 번째로 들었고 주변 상권을 보면 아시겠지만 꽤 치열한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의 웬만한 하플 B급지보다도 크고 작은 술집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경쟁이 되게 치열한 편이고 차별화 전략을 가진 매장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독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고 있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유동인구 자체도 계속 새로운 매장이 들어오고 기본적인 평균 유동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권이라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SEO 최적화는 저는 꽤 잘 돼 있는 매장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히 남들 거를 보고 했다든지
마치 이런 식이 아니고 공부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안 놓치고 넣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리뷰 댓글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 있는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댓글이 없는 리뷰들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리뷰 댓글에는 SEO 위한 키워드 작업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리뷰 댓글 자체도 SEO를 위해서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꼭 넣어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반월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의 인사 멘트 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다음번에도 안산 고잔동에 정말 맛있는 맛집이자 술집인 반월가에 또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식의 SEO를 위한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넣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고려하고 있는 방향 중 하나인데, SEO 최적화에 상호가 되게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뒤에 연남동 맛집을 아예 사업자 상호 변경을 통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출 경쟁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간다고 하면 반월가 뒤에 고잔동이나 술집 맛집 같은 키워드를 넣으셔서 상위 노출을 조금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딱 하나 매장 설명에 이제 기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작성해 두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월가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반월가에 꼭 방문해야 되는 이유를, 고객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반월가의 메뉴는 뭐고 이 메뉴는 왜 특별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술 먹을 때는 이쪽 상권보단 저 앞에 우체국 바로 앞 상권을 훨씬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반월가를 왜 찾아와야 될까, 여기로 걸어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 다음 메뉴나 브랜드 색채 구성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맥주를 강조하는 부분이나 일식 메뉴, 양식 메뉴, 밥 메뉴 같은 게 조금 섞여 있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국적이나 1, 2차 술집 중에 하나만 노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어서 한 번쯤은 더 차분히 정리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 브랜딩이란 것 자체가, 제가 브랜드 A를 만들었으면 소비자가 브랜드 A를 A로서 온전히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과정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월가에 대한 브랜딩 자체를 셀프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고객이 단순히 우리 매장에 와서 만족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매장의 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단골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단골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대중들도 같이 브랜드에 관심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포지셔닝 자체도 고잔동의 프리미엄 수제 요리 주점이라는 게 저는 반월가의 포지셔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줄로 우리 브랜드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브랜드 메시지 같은 것도 이런 메시지를 정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과 관리자들과 경영진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반월가 팀 내부적으로 한번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들어본 반월가의 슬로건은 달이 뜨는 밤 반월가에서의 특별한 만남? 이 매장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로고까지도 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슬로건을 가지고 일관되게 고객들한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저는 매장에 방문해서 모든 메뉴를 먹어본 건 아닌데 메뉴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반월가라는 매장이 손님들한테 어떤 정확한 임팩트를 주려면 시그니처 메뉴 위주로만 집중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메뉴만 유지하고,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도 시즌 메뉴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파스타집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별거 아니지만 시즌 메뉴 자리가 항상 하나 있어요. 이게 고객 재방문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내거든요. 우리 브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해산물 같은 걸 많이 다루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GPT가 저한테 추천해준 내용이에요. 단달이라는 독특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기넥스 흑맥주를 강조하는 게 브랜드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줬거든요. 사실 요거는 저도 느낀 것 중 하나인데, 꼭 기네스 흑맥주를 강조해야 될까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서 점검해 보셔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랑 조명 같은 것 전체를 반달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고객들이 반월가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서예요. 기네스 흑맥주도 강조하고 있고 되게 많은 메뉴도 있고,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기 달은 있는데 이게 왜 반월이지라는 걸 느끼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일관적인 톤 앤 매너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요거는 외부적인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내부적인 이미지하고 너무 일관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꼈고, 부분 공사를 했을 때 5천만 원 들었다고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질을 반월가로 막 재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셉이 산으로 가버린 거라고 난 생각을 하지. 외부적인 형태만 봤을 때만 해도 이거는 민속주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데, 밖에서는 기네스를 배너에서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는 것들이 브랜드에서 팔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졌었어.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내부적인 것들을 안 고치고 반대로 외부적인 걸 좀 변화했을 때 고객이 좀 편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바꿔본 거거든.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고객 심리를 유인하는 거지. 그리고 소트 분석 같은 걸 활용해서 그 매장에 대해서 되게 좀 객관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만든 건데, 반월가의 강점이라고 봤을 때는 반달 테마로 독특한 브랜딩을 하고 있다, 품질 높은 수제요리가 있다, 인스타그램 플레이스 관리가 다른 업장보다 훨씬 잘 하고 계신다. 약점은 제가 봤던 건 메뉴가 조금 많다,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메뉴 가격이 생각보다 좀 높았다, 그리고 타겟 고객이 명확하지 않았다가 약점이었고, 기회로는 그래도 주변 상권에 유동인구 많고 젊은 소비층도 많고 바로 앞에 CGV가 있고 메인 상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권리 높아지고 자리가 없어지다 보면 결국 상권이 어느 정도 확장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위협으로는 이 상권에 너무 많은 경쟁자가 계속 생겨나서 경쟁자가 항상 늘어난다, 그리고 고객 취향도 변하고 고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를 저는 위협으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소트 분석이나 소트 믹스를 하고 나면 그냥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거죠. 너무 정신없고 시끄럽지는 않은 B급지에서 영화 시청 후에 저녁 식사랑 술 먹으려는 커플 상대로 맛있는 수제 요리와 잡막걸리를 CGV 당일 티켓 지참하면 잔술 1+1 프로모션으로 방문을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출이 좀 저조할 때는 고잔동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겠다, 아니면 고잔동 맛집 키워드를 잡아야겠다 보다도 내 눈앞에서 당장 땡길 수 있는 고객들부터 먼저 유치하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방문하기 제일 쉬운 타겟이고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은 빈틈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의 전략을 한번 짜볼 수 있다 정도로 만들어 드렸고요. 메뉴 수는 저는 좀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고객들이 어떤 걸 판매하는 집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월가인 만큼 저는 반달 모양 접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반월이라는 이름만 쓸 게 아니고 최대한 여러 군데에서 고객들한테 반월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반달 모양 접시를 쓰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고, 연어 사시미 같은 경우는 혈압육을 날려버리던지, 우리 요리사들 생각에는 혈압육 있는 쪽이 등 쪽이라 당연히 위로 가게 하지만 아니면 저 반대로 뒤집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객들한테는 혈압육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신선하고 예뻐 보이거든요. 사소한 차이인데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 짜파스타는 제가 메뉴로 보고 당황스러웠는데 짜파스타가 반월가의 정식 메뉴로 올라와 있는 것 치고는 크게 그렇다 할 특색은 찾진 못했거든요. 육회 모양 같은 것도 좀 더 반달 모양에 맞게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6,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뇌절 예시인데 제가 이미지로 준비했으니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색해서 찾은 반달 모양 접시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계속 반월, 반달이라는 거 고객 인식에 계속 심어줄 수 있겠다. 육회도 이런 식으로 메뉴 플레이팅에서도 계속 반월, 반달이라는 걸 고객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그려줘 라고 했더니 배도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올려준 이미지도 있었고, 저희가 구현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반월 피자라는 이름으로 반월가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다 라고 고객들한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기존의 메뉴들이 되게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전 적어도 반달이라는 컨셉은 최대한 메뉴에 녹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부분이었습니다. 이 달잔도 막걸리 마실 수 있는 전통잔인데 처음에 꽉 채웠다가 고객이 조금씩 먹을수록 달 모양 변화 있죠. 같이 변해요. 그리고 저 완월장치라는 말 자체도 조선시대에 만드신 시조 중 하나인데, 시조 내용이 꽃이 피면 달이 생각나고 달이 뜨면 술이 생각나고 술이 눈앞에 있으면 친구가 생각난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달이 떠있는 밤에 친구랑 술 한잔 하련다 라는 내용의 시조인데, 저는 반월가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잔 같은 거 시그니처 잔으로 두고, 저희 막걸리 같은 경우도 월향 이런 이름의 달향을 담았다라고 하는 전통 막걸리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반월가에서 밀 수 있는 시그니처 주류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전의 내용들이 되게 이론적인 부분들이어서 좀 와닿는 게 힘드셨을 텐데 결국 이 모든 내용의 포인트는 다 이 마지막 사진들에 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반월가라는 이름을 매장 이름으로만 쓰지 말고 접시, 메뉴, 술잔, 술 모든 곳에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자. 그냥 그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뉴 수를 줄이고 집중하는 것 또한 충분히 도움될 거라 생각하고, 현진규 대표가 이야기한 걸 한 줄로 줄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여기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이 한 곳에 딱 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이게 산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레코드판이 뭐냐고요. 반월 공단 아니지 않습니까? 반월가잖아요. 이 조명이 지금 웬 말이냐고요. 얼마든지 저 달잔처럼 아름다움을 형상화할
사용할 수 있는 소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긴 레코드판, 뒤에는 닷지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일식이 있고 뭐 맥주 펍이 있고, 밖에서 보면 약간 전통 주점 같은데, 그러니까 고객한테 일관성을 못 주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훌륭한 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저는 개선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다는 건, 조금만 컨셉을 다듬어서 포인트로 집중해서 보여준다면 계속 부전도 일어나면서 열광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음식이 가지고 있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듬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느꼈어요? 약간 영혼이 날아가는 게 왜 우리가 보이지?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짧은 시간에 전달해드려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를 저는 되게 지루한데 텍스트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타겟을 좀 더 좁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연남동에 있는 매장도 연남동 맛집 같은 키워드 잡으려고 노력 안 해요. 연남동 맛집이 가고 싶어서 연남동 오는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데이트하러 오거나 소개팅하러 오거나 친구 만나러 오거나 술 먹으러 오거나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데이트랑 소개팅만 잡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희가 사람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고잔동에 그냥 애들을 상대로 오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타겟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주로 나가는 주종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주종은 소주 맥주가 가장 높고요. 근데 사실은 밀고 싶은 술은 이제 저런 기네스 생맥주나 아니면 전통주 같은 거, 그런 걸 밀고 싶은데, 전통주나 기네스를 밀려면 여기를 밀어버려야 돼. 일관성을 되게 해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주종이 이렇게 놓고서는 사람들은 소주 맥주를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팔고자 하는 건 알겠지만 소비자가 와서 먹는 건 다른 술을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술에 차라리 집중해주는 게 이게 좀 더 대중한테 다가가는 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을 변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메뉴나 구성만 조금 다듬어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저 레코드판은 원래 있던 사람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이따 띄워드리고 갈게요. 기네스 혹시 특별히 미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중간에 말씀해 준 것처럼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를 저희는 하나씩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는, 팔고 싶은 상품을 놓는다고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기네스를 파는 모습처럼 일관성이 있어서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와, 여긴 전문점이구나 느끼는데, 지금 겉과 속이 다 다르면서 다른 것들을 팔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 네. 내부에는 나무 느낌인데 외부에서는 되게 차가운 느낌이어가지고 상품하고 잘 안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근데 내부 분위기가 이런 것도 약간 옛날 집 기둥 같은 느낌이 나고 하니까 계속 한식 주점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 밝고 모던한 느낌이었으면 한식, 일식, 중식이 섞여 있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와인바처럼 국적이 아예 안 느껴지는 인테리어라든지. 근데 이게 목재가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돼 있어서 이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펍으로 갈지, 전통 주막으로 갈지, 와인바로 갈지, 뭔가 이런 컨텐츠를 술로서 정해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뭘 팔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런 컨셉이 명확하지 않은 게,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사실 단순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술 먹기 좋은 그런 장소로 남고 싶은 거고, 주위에 워낙 저가형 술집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가게의 차별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접해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나 분위기와 서비스, 그런 요소들을 넣고 싶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은 팔렸다? 이런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됐었다? 근데 현재 왜 안 될까? 눈높이가 소비자들이 높아져 있어. 여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음식은 훌륭한데 음식을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은 음식을 팔고 있는 느낌? 일단은 그러면은 뭘 먼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시도해보고 싶다. 바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는 네. 매출을 바로 올리는 거는 진짜 저는 이건 확신해요.
익스테리어 바꾸면은 여기 내부에 있는 거 안 건드려도 바로 올라요. 왜냐면은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으로 소비하거든요. 외모만 봐도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고 싶은 매장이 있어요. 이 심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차가워. 저 어닝도 차갑고 백판도 펑황해서 차가워.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추워. 그래서 저거를 따뜻하게 바꾸잖아요. 훅훅 들어와. 근데 이제 훅훅 들어왔을 때 이 반월가라는 일관성을 매칭해줘야 돼. 그렇게만 바꿔도 손님들은 신뢰가 가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또 재방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외부 한번 바꾸고 메뉴 다듬고 그릇 바꾸고 내부는 특별히 손 안 대도 돼요. 그 레코드 판만 지금 저기 안 좋은 기운이 흘러야지. 전통 주막으로 안 간다, 그냥 맥주 팔겠다, 뭐 소주 팔겠다 하면은 레인 조명 생각보다 이쁜 뭐 달 모양, 별 모양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연출을 바꿔봐도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판 어닝, 그리고 조명, 그리고 저거 띄는 거, 그리고 여기 약간 DP 하는 거 좀 형태 바꾸는 거, 그리고 반달 접시, 반달 술잔, 그리고 반달 메뉴. 그 정도만 따다다닥 바꾸면 효과가 완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개, 9개 얘기했는데 사장님 몇 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 바꾸면은 매출 2배, 반절 바꾸면 안 올라. 반절 이상 바꿔야 돼, 이거는. 이거 바꾸면 와서 재촬영, 안 바꾸면은 재촬영 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감, 복잡한 심경 얘기해도 돼요? 진짜 복잡하네요. 네. 되게 많이 복잡하고 사장님이 바꾸는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 바꿨을 때 진짜 잘 나오는 매출을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면 장사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과 용기를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은 것들 최대한 조합해서 바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믿고 가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